어느 주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면회하러 누나가 부대에 왔습니다. 야, 네 누나 술집에서 일하는 거 맞지? GOP 최전방 부대에서 정태준 상병의 조롱이 시작됐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고 면회 온 서연을 보며 병사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만하십시오. 우리 누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비역 중장의 아들 정태준. 그는 부대의 왕이었어요. 네 누나 전화번호 좀 줘봐. 한번 놀러 가게. 정태준이 몰래 찍은 서연의 사진을 부대 게시판에 술집 여자 공개라는 제목으로 올리려는 순간 검은색 차량 5대가 부대를 포위했습니다.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내렸어요. 김민재 누나 아니야? 오늘은 군복 코스프레 하는 거야? 정태준이 비웃으며 다가갔을 때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어요. 초병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흥미진진한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강원도 최전방. 철책선이 끝없이 이어지는 GOP 부대였습니다. 2월의 칼바람이 얼굴을 후려치는 새벽 4시. 민재는 초소에서 철책을 바라보며 몸을 떨었어요. 입대한 지 3개월. 아직도 이 추위에 적응이 안 됐습니다. 이등병 김민재, 졸지 말고 정신 안 차려? 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정태준 상병이었습니다. 키가 185cm가 넘는 거구. 떡 벌어진 어깨. 그리고 항상 비웃는 듯한 표정. 민재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였어요. 죄송합니다, 상병님. 민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너무 작아서 바람 소리에 묻힐 정도였어요. 정태준이 민재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어요. 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 GOP야, GOP! 북한군이 언제 넘어올지 모르는 곳이라고! 그의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민재는 숨을 참았어요. 정태준은 더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육군 중장 출신이야. 이 부대 사단장이랑도 친하시지?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은 내가 어떻게 해도 아무 말 못해?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태준의 아버지가 예비역 장성이라는 것을. 그래서 중대장도 소대장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일주일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재는 그날 야간 근무를 서러 가던 중이었어요. 보급창고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에 살짝 들여다봤더니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정태준과 몇몇 고참들이 박스를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군용 물자였어요. 전투식량, 방한복, 심지어 실탄 박스까지. 민간인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고 돈다발이 오가는 것도 봤습니다. 민재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태준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차가운 눈빛. 민재는 지금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옥이 시작됐어요. 매일 불침번. 하루에 2시간도 못 자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기본이고 무거운 짐은 모두 민재 몫이었어요. 식사 시간에는 따로 앉아야 했고 동기들도 민재를 피했습니다. 오늘도 불침번이야. 3일 연속으로. 정태준이 씩 웃으며 말했어요. 민재의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상병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민재가 간신히 물었어요. 정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민재의 멱살을 잡았어요. 잘못! 네가 본 걸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 낮은 목소리였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민재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할 거야. 만약 누군가에게 말하면 정태준이 민재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아픔에 민재는 신음을 참아야 했어요.
이상호 중대장이 멀리서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못 본 척했어요. 아니, 일부러 외면했습니다. 민재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이 부대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점심시간. 민재는 구석진 자리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반찬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고참들이 좋은 반찬은 다 가져갔으니까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누나 서연의 메시지였어요. 민재야, 이번 토요일에 면회 갈게. 네가 좋아하는 치킨도 사갈게. 민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누나,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누나가 민재를 키웠어요. 어렵게 공부해서 장교가 된 누나. 민재는 누나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정태준이 누나에게 관심을 보일까봐. 이미 부대에는 민재 누나가 미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야, 김민재! 정태준이 다가왔어요. 그의 옆에는 다른 고참들도 있었습니다. 너 누나 온다며? 이번 토요일에?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여기서는 비밀이 없어. 근데 너희 누나 뭐 하는 사람이야? 정태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불길한 빛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누나가 군인이라는 것을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특전사 장교라는 것은 더더욱. 평범한 회사원! 근데 왜 그렇게 예쁘다는 소문이 나? 옆에 있던 고참이 낄낄거렸어요. 혹시 그런 데서 일하는 거 아냐? 강남 쪽에 있는 그런 곳 말이야. 다른 고참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의 주먹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반항하면 더 심한 괴롭힘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아닙니다. 정말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래? 토요일에 확인해봐야겠네. 정태준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민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또 불침번을 섰어요. 추운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아직 18개월이나 남았는데 견딜 수 있을지. 새벽 3시. 민재는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어요. 수척해진 얼굴. 퀭한 눈. 3개월 전에 밟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민재는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누나가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나를 이런 더러운 일에 끌어들일 수는 없으니까요.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재는 불안한 마음으로 면회실로 향했어요. 정태준과 고참들이 일부러 면회실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하이에나처럼. 민재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하지만 그의 기도가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2시. 면회실 입구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의 모습에 초병들의 시선이 고정됐어요. 검은색 원피스, 정교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붉은 립스틱. 김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 하이힐 소리를 내며 걸어올 때 부대 전체가 술렁거렸어요. 병사들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고 심지어 간부들도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면회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났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을 때 민재는 안도와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민재야? 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를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동생의 모습. 뺨은 홀쭉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재를 꼭 안아줬어요.
민재는 눈아픔에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누나가 걱정할 테니까요. 면회실 밖에서는 정태준과 고참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늑대 같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서연을 훑어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야, 진짜 장난 아니네. 저런 몸매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정태준이 입술을 핥았어요. 그의 눈에는 음욕이 가득했습니다. 저런 여자가 평범한 회사원일 리 없지. 분명 강남 어디선가 일하는 거야. 면회실 안에서 서연은 도시락을 꺼냈어요. 민재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잘 먹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민재야, 무슨 일 있어? 서연의 날카로운 눈이 민재를 관찰했어요. 특전사에서 훈련받은 그녀의 직감이 뭔가 잘못됐다고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누나, 그냥 훈련이 좀 힘들어서. 민재가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 어색했습니다. 서연이 민재의 손을 잡으려 했을 때 민재가 무의식적으로 손을 뺐어요. 소매 밖으로 보인 손목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아, 이거? 훈련하다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은 알았어요. 저것은 훈련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잡혀서 생긴 상처라는 것을. 그때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태준이 들어왔어요. 그의 뒤에는 다른 고참들도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방해했나요? 정태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불손했어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이 너무나 노골적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임 정태준입니다. 민재가 항상 누나 자랑을 해서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정태준이 손을 내밀었어요. 서연은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악수는 하지 않았어요.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누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정태준이 물었어요.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회사원입니다. 서연의 대답은 짧았어요. 어떤 회사요? 강남 쪽인가요? 정태준의 질문이 점점 무례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고참이 킥킥거렸어요. 혹시 그런 데 아니에요? 룸살롱이나 클럽 같은? 순간 면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재의 주먹이 떨렸어요. 하지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정태준의 손이 민재의 어깨를 꽉 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특전사에서 적을 마주했을 때의 그 눈빛이었어요. 실례지만 나가주시겠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민재 누나가 너무 예쁘셔서. 정태준이 음흉하게 웃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랑 술 한잔 하시죠? 강남에 아는 곳이 많거든요. 정태준 일행이 나간 후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나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민재야, 서연이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민재가 손을 빼지 않았어요. 누가 널 괴롭히고 있구나. 민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동생의 상처, 그 무례한 선임, 그리고 이 부대의 썩은 분위기. 면회가 끝나고 서연이 부대를 나설 때 정태준과 고참들이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야, 저 여자 100% 술집 여자야. 맞아. 저런 옷 입고 다니는 여자가 정상일 리 없지. 김민재 새끼, 누나가 그런 일 하는 게 창피해서 숨긴 거야.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차에 타면서 백미러로 그들을 봤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서연이야. 그래, 그 GOP 부대 맞아. 내일부터 조사 시작해. 전화를 끊은 서연은 엑셀을 밟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감히 자신의 동생을 건드린 자들,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날 밤 민재는 또 불침번을 섰습니다. 정태준이 일부러 시킨 거였어요. 벌써 5일째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몸이 비틀거렸어요. 야, 김민재! 정태준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어요. 음주는 금지인데도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마시고 있었습니다. 너희 누나 전화번호 좀 줘. 민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뭐? 안 된다고? 정태준이 민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너희 누나 술집에서 일하는 거 맞지? 그럼 나도 손님이 될 수 있잖아. 우리 누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민재가 처음으로 소리쳤어요. 정태준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민재는 복도에 쓰러졌어요.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내일부터 더 재미있을 거야. 정태준이 사라진 후 민재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울었어요. 누나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몰랐어요. 서연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특전사 최정의 요원들이 이미 부대 주변에 배치됐다는 것을. 내일은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술집 여자라고 불린 그녀가 사실은 대한민국 최강의 특전사 대령이라는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일요일 새벽 5시. 민재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어젯밤 정태준에게 맞은 곳이 욱신거렸습니다. 입술의 상처에서는 아직도 피가 났어요. 거울을 보니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정태준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3명의 고참이 더 있었어요. 모두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오늘 특별 임무가 있어. 민재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정태준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너희 누나 전화번호 여기다 써. 민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자 정태준이 민재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안 쓰면 오늘 정말 병원 실려갈 거야. 내가 농담하는 줄 알아? 정태준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가짜 번호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정태준은 바로 알아챘어요. 이 새끼가 거짓말을. 주먹이 또 날아왔습니다. 민재는 벽에 부딪혔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한편 부대 밖 500m 떨어진 산속. 위장복을 입은 특전사 요원 5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리더는 바로 서연이었어요. 그녀는 망원경으로 부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무기고 쪽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부하가 보고했어요. 서연이 그쪽을 봤습니다. 정태준의 부하들이 상자를 옮기고 있었어요. 새벽 시간에 몰래 움직이는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녹화해! 증거로 쓸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녀는 이미 며칠 전부터 이 부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정태준 일당의 비리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요. 부대 안에서는 이상호 중대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예, 장군님.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태준이 알아서 하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전화 상대는 정태준의 아버지였습니다. 예비역 중장 정수철이었어요. 그 김민재라는 놈 너무 많이 봤다면서? 예, 하지만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문제 없을 겁니다. 이상호가 비굴하게 웃었어요. 그는 정 중장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습니다. 과거 횡령 사실을 덮어준 대가로 정태준을 보호해야 했어요. 점심시간. 민재는 의무실에 누워 있었어요.
군의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등병, 대체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때 민재의 동기 도윤이 몰래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민재야, 정태준이 너희 누나 사진을 부대 게시판에 올리려고 해. 민재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뭐라고? 술집 여자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대. 민재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 시각 서연은 국방부 특별감찰단장과 통화하고 있었어요. 증거는 충분히 모았습니다. 무기 횡령, 금품 갈취, 구타 가혹행위, 특히 실탄을 빼돌려 민간에 판매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확실한가? 네, 동영상과 녹음 파일, 그리고 내부 제보자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감찰단장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일 기습 감찰 들어가라. 특전사 병력도 동원해.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저녁 무렵 정태주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부대 안에서 음주는 금지지만 그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내일 김민재, 누나 사진 진짜 올릴 거야? 당연하지.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술집년 주제에. 정태준이 술병을 들이켰어요. 그의 핸드폰에는 몰래 찍은 서연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면회 때 찍은 거였어요. 근데 혹시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한 고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문제?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이 부대 사단장도 아버지 부하였어. 정태준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적이라고 믿었어요. 밤 11시. 민재는 생활관에서 몰래 나왔어요. 도윤이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민재는 공중전화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민재야, 무슨 일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녀도 걱정하고 있었어요. 누나, 미안해. 내가 너무 나약해서. 그게 무슨 소리야? 민재야, 울지 마. 하지만 민재는 이미 울고 있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이 누나를 모욕해. 술집 여자라고. 내가 막을 수가 없어.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민재야, 잘 들어. 내일까지만 참아. 알겠지? 딱 하루만. 누나, 무슨... 날 믿어. 내가 모든 걸 해결할게. 전화를 끄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정태주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게시판에 올릴 글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 김민재 누나의 정체 강남 술집 여자였다. 그는 음흉하게 웃으며 서연의 사진을 첨부했어요. 그리고 온갖 거짓말과 모욕적인 내용을 적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부대가 이 사진을 보겠지? 정태주는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미 특전사 요원들이 부대를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이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날 거라는 것을요. 민재는 생활관 창문으로 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말 누군가 있는 걸까요? 그는 몰랐어요. 누나가 이미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특전사 최정예 대령으로서 완벽한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내일은 모든 것이 뒤집힐 거예요. 술집 여자라고 조롱받던 그녀가 이 부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테니까요. 운명의 토요일 아침 6시. 부대의 안개가 자욱했어요. 민재는 한숨도 못 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누나가 다시 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태준이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웠습니다. 정태준은 이미 게시판에 글을 올려놓은 상태였어요.
김민재 누나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사진까지 첨부해서 병사들이 하나둘 그 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야? 김민재 누나가 술집에서 일한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부대 전체에 퍼졌어요. 민재는 식당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 부대 정문에 검은색 차량 5대가 도착했어요. 맨 앞차에서 내린 사람은 군복을 입은 서연이었습니다. 정장 군복. 가슴에는 훈장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에는 대령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초병들이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고위장교의 방문이었으니까요. 서연이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707특임대 작전참모 김서연 대령이다. 국방부 특별관찰 명령서다. 초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특전사 대령. 그것도 707부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고위 장교였습니다. 서연의 뒤에서 특전사 요원 20명이 내렸어요. 모두 완전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살벌한 분위기가 부대를 감쌌어요. 지금부터 이 부대는 봉쇄한다. 아무도 출입할 수 없다. 서연의 명령이 떨어지자 특전사 요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부대 모든 출입구를 통제했습니다. 이상호 중대장이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갑자기. 이상호 소령이군. 당신을 조사하러 왔다.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이상호가 얼어붙었어요. 그때 정태준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서연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김민재 누나 아니야? 오늘은 군복 코스프레 하는 거야?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특전사 요원들이 정태준을 노려봤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정태준에게 다가갔어요. 정태준 상병. 내 이름을 어떻게? 구타, 가혹행위, 금품갈취, 무기횡령, 그리고 장교 모독죄. 서연이 차례로 죄목을 읊었어요. 정태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707특임대 김서연 대령이다. 정태준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대령, 그것도 특전사.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술집 여자라고 조롱했던 그 여자가 거짓말이야! 정태준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서연은 차분하게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국방부 직인이 찍힌 정식 신분증이었어요. 그 순간 정태준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재가 면회실로 뛰어왔어요. 누나를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누나! 민재야, 이제 괜찮아? 서연이 동생을 꼭 안아줬어요. 민재는 누나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어요. 그때 급하게 차가 한 대 더 도착했습니다. 내린 사람은 정태준의 아버지, 예비역 중장 정수철이었어요. 그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내 아들을 어떻게? 하지만 서연을 보고 말을 멈췄어요. 그녀의 계급장과 특전사 마크를 본 것입니다. 정수철 예비역 중장님이시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드님이 저지른 범죄를 아십니까? 실탄 5,000발 횡령, 금품 2억 원 갈취, 그리고 수십 명의 병사 폭행. 정수철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서연이 손짓하자 부하가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화면에는 정태준이 무기고에서 실탄을 빼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3개월 동안 수집한 증거입니다. 중장님도 연루되어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조사에 협조하시겠습니까? 정수철이 비틀거렸어요. 그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체포해! 서연의 명령에 특전사 요원들이 정태준을 체포했어요. 정태준이 발버둥 쳤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지만 정수철도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정태준의 부하 3명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특전사 요원들에게 금세 제압당했어요. 한 명이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간 서연이 움직였어요. 빠른 동작으로 그의 팔을 비틀고 바닥에 맺혔습니다. 3초도 안 걸렸어요. 모든 병사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전사의 전설적인 격투 실력을 직접 본 것이에요. 누가 또 저할 건가? 서연의 조용한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호 중대장도 체포됐어요. 그는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협박받았습니다. 정 중장이. 법정에서 하십시오. 서연은 차갑게 말했어요. 부대 전체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특전사 요원들이 모든 곳을 뒤졌어요. 숨겨진 현금 뭉치, 횡령한 물자, 불법 거래 장부. 증거가 산더미처럼 나왔습니다. 민재는 누나 옆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하나씩 체포되는 모습을. 이제야 악몽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야! 서연이 동생을 불렀어요. 이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약속해.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부대 게시판의 모욕적인 글은 즉시 삭제됐고 정태준은 그 자리에서 군사경찰에 넘겨졌어요. 병사들이 하나둘 민재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재야, 미안해. 도와주지 못해서 우리도 무서웠어. 민재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피해자였으니까요. 서연이 전체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대령의 위험이 느껴졌어요. 오늘부터 이 부대는 달라질 것입니다. 누구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신고하십시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병사들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드디어 지옥 같던 부대의 생활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정태준이 호송차에 실려가면서 민재를 봤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서연이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랑스럽다, 동생. 민재가 누나를 올려다봤어요. 특전사 대령 군복을 입은 누나가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누나였어요. 군사재판이 열린 날이었어요. 서울 국방부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GOP 부대 비리 사건이 전국적인 뉴스가 됐으니까요. 민재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정태준, 징역 5년, 실탄 횡령 및 판매, 금품 갈취, 상습폭행. 정태준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수갑을 찬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부대의 왕처럼 군림했던 그였어요.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이상호, 파면 및 징역 3년, 직무유기, 뇌물수수. 이상호 전 중대장도 처벌을 받았어요. 그는 법정에서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가족들이 뒷자리에서 오열했어요. 정태준의 아버지 정수철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비리를 도운 혐의가 드러났어요. 예비역 중장이라는 명예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의 모든 훈장이 박탈됐어요. 재판이 끝난 후 민재와 서연은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서연 대령님,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이런 비리를 알게 되셨나요?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군대는 국민의 아들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곳이 지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재는 누나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다음 날 신문 일면에는 특전사 대령과 그의 동생 사진이 실렸어요. 정의를 실현한 누나라는 제목으로. 한 달 후 GOP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했습니다. 김영수 소령이었어요.
그는 병사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보물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김소령의 첫 훈시였어요. 병사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익명신고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병사들이 안전하게 부당한 일을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권상담관도 배치됐어요. 매주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재는 모범병사가 됐어요. 후임들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정태준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선임님, 힘들어요. 새로 온 이등병이 민재에게 털어놨어요. 민재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다 적응돼. 힘들면 언제든 말해. 민재의 따뜻한 말에 후임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런 선임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도윤이 민재에게 다가왔어요. 민재야, 네 덕분에 우리 부대가 천국이 됐어. 내 덕분이 아니야. 누나 덕분이지. 민재가 겸손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끝까지 견뎌줬잖아. 네가 진짜 영웅이야. 주말이 됐어요. 서연이 면회를 왔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었어요. 면회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민재야, 많이 좋아 보인다. 누나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서연이 도시락을 꺼냈어요. 민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목이 메이지 않았습니다. 누나, 나 결심했어. 민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뭘? 전역하면 특전사 지원할 거야. 누나처럼 되고 싶어.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 텐데. 알아. 하지만 해보고 싶어.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어. 서연이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응원할게. 넌 할 수 있어. 6개월이 지났어요. 민재는 병장이 됐습니다. 후임들에게 존경받는 선임이었어요. 누구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든 후임들을 보살폈어요.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사들이 서로 돕고 격려했어요. 훈련도 열심히 했습니다. 자부심이 생겼으니까요. 어느 날 민재에게 편지가 왔어요. 정태준이 보낸 거였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였어요. 민재에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괴물이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꼭 사과하고 싶었다. 네 누나가 진짜 영웅이라는 것도 이제야 깨달았다. 죄값을 다 치르고 나가면 새 사람이 되겠다. 정말 미안했다. 민재는 편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어요. 용서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오를 품고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녁식 날이 왔습니다. 민재는 군복을 벗었어요. 2년간의 군 생활이 끝났습니다. 부대 정문에서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민간인 차림이었습니다. 수고했어, 동생. 서연이 민재를 꼭 안아줬어요. 민재도 누나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특전사 준비해야지. 응, 열심히 할게.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민재는 뒤돌아봤어요. GOP 부대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지옥 같았던 곳. 하지만 이제는 다른 후임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1년 후, 민재는 특전사 선발 시험에 합격했어요. 힘든 훈련이었지만 견뎠습니다. GOP에서의 경험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특전사 수료식 날 서연이 왔어요. 이제는 준장으로 진급해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계급장이었어요. 축하해, 민재야. 고마워, 누나. 민재도 특전사 베레모를 쓰고 있었어요. 꿈이 이뤄진 순간이었습니다.
수료식이 끝난 후 민재는 다짐했어요. 자신도 누군가의 방패가 되겠다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과 싸우겠다고. 그날 밤 서연과 민재는 가족 식사를 했어요. 작은 식당에서 소박하게. 하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식사보다 행복했습니다. 누나, 정말 고마워. 누나가 없었다면 이제 그만. 우리는 가족이잖아. 서연이 웃었어요. 민재도 웃었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빛나고 있었어요.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정태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자신이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누나처럼 정의를 위해서. 이것이 민재와 서연의 이야기였습니다. 술집 여자라고 조롱받았던 특전사 대령과 그녀가 지켜낸 동생의 이야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 즐겁게 감상하셨는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잠시 시간 내주시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